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4년 4월입니다. 벌써 수년째 매주 전체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다산 신도시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간의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주시는 인연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꾸준히 구독해 주신 분들과 2건의 매매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간단한 중개 일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분은 이제 갭 투자를 계획하는 분이셨고 요즘에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우는데요. 이분도 각종 그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또 공부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셨고 계획한 바가 있으셔서 다산 신도시에 매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분께서 실제로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장점, 향후 미래 가치 또한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 팀은 아기가 2명이 있는 예쁜 가족이셨는데요. 본인의 집을 이제 매도를 한 토요일날 계약서를 쓰시고 다산으로 오셔서 집을 쭉 보시면서 또 다산 집을 매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분 또한 절친이 또 다산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고 또 앞으로 미래 가치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인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다산 신도시에 대한 소식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모처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이 연속 어쩌고 하는 자극적인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송파구 아파트가 증후를 보인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워낙 절대적인 가격이 높아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대형은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에 거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이 7개, 욕실 3개, 전용 245제곱미터에 무려 115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가격입니다. 이 송파구의 또 온기가 마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송파구가 6주 연속 상승을 했고 총 12개 구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랐는데 마포구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84가 19억 원대의 거래가 됩니다. 음마아파트는 26억 원에 약간 못 미치고 있고 또 잠실 주공 5단지하고도 비슷한 시세입니다. 바로 그 아래가 잠실 엘리트죠. 한 24억 원 정도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20억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포는 이들과는 비슷하거나 살짝 못 미치는 시세가로 형성되고 있네요. 그 아래로는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인데 사실 이제 이런 서울 아파트의 흐름을 어느 정도를 조금 보고 있으시면 급지를 보는 또한 눈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은 아닙니다. 4월이 된 현재 서울 아파트의 반격은 시작이 되었지만 노도광과 금관구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온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신도시로 전파가 되기 마련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이 당연히 인기가 있고 또 세로축으로는 동쪽에 단연 관심 지역이 많습니다. 판교, 분당 등은 워낙 급지가 좋으니 제외하고 동탄, 광교 등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자급자족 도시이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 제외하더라도 우선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미사, 다산, 별내 등이 서울의 동쪽에 가까이 포진이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밀이나 갈매 등등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들 중 대장은 위례인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은 미사인 것 같습니다. 다산과 별내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이라는 공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시세는 다산이 별내보다 한 15% 정도 높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이웃도시이자 곧 개통될 8호선이 한 정거장 차이로 어차피 함께 갈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도시는 아니지만 구리도 있죠. 구리시는 신축이 드물지만 어지간한 서울 못지않은 좋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3월 29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시세입니다. 2개 단지에서의 상승이 있었고 1개 단지에서의 하락이 보이네요. 근데 크게 어떤 시세에 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거래 소식들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다산 8억 7,700 거래가 있었고 이편의 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는 뷰가 이렇게 나오는 왕숙천이 보이는 84B 타입이 8억 5,700 거래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층으로 금매 물건이 또 7억 중반대에도 거래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편의 세상 다산 같은 경우는 74 타입이 이렇게 또 거기도 약간 뷰가 좀 나오는 아래쪽 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7억 6천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또 반도 유보라에서는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이제 물건이 나왔어요. 7억 4천에 나왔는데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7억 2,800에 매매 거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실거래가 올라온 거를 확인해 보실 건데요. 같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시죠. 먼저 다산 2편은 세상 자이입니다. 24평의 매매 거래는 아직 없었고요. 30평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21층 뻥뷰였습니다. 7억 6,300 실거래 올라왔네요. 자, 매매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 자, 전세는 30평에서 갱신건이 한 건 4억 7천으로 올라왔고요. 월세는 24평에서 2억 5천에 60. 그 다음에 34평 갱신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편은 세상 다산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거는 아직은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올 매매 거래 있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갱신건 2개 있었고요. 4억 3천 신규 거래 있었습니다. 34평 전세는 신규 거래는 올라온 건 없었고 갱신건 4억 9천 있고요. 월세는 30평에서 1억에 155 있었고 34평에 5천에 250 월세 거래 올라왔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지난주에 힐스테이트 66 타입의 1층 물건이 또 거래는 되었습니다. 7억에서 조금 조정해서 거래가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힐스도 거래 소식은 있으나 아직은 올라오기 전이네요. 자, 전세 월세 27평은 없었고 34평에서는 전세 신규 계약 5억 2천 있었고 이렇게 월세 갱신건 있었습니다.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자, 새롭게 올라온 거래 소식은 없었고 지난주에 8억 금매 물건 하나는 소화가 됐는데 이제 그것도 곧 실거래가는 올라오겠죠. 전세는 30평에 갱신건 하나 올라왔고요. 자, 월세는 34평에 2천에 200 월세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자, 82 타입으로 7억 2,600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자, 그 전세는 4억 1천 신규 있었고 갱신건은 3건이 올라왔고 4억 4천 신규 거래도 올라왔습니다. 월세도 이렇게 신규 한 건, 갱신 한 건 있었고요. 34평에서는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네요.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자, 매매, 전세, 월세에 걸쳐서 조용합니다. 새로운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예, 자, 34평에서 3건의 실거래가가 한꺼번에 올라왔네요. 8억, 8억 2,500, 8억 3,500. 입주한 지 2년 몇 개월, 한 2년,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새 아파트죠. 네,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또한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전세나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건 없네요. 유승 한예들 센트럴입니다. 자,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이 4억 3천 신규 거래에 올라왔네요. 자, 새롭게 올라온 34평 전세는 없고 월세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의 리버팰리스입니다. 자,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 소식은 없고, 자, 전세는 30평에서는 없었고, 34평에 갱신권 2건, 신규 계약 1건 있었습니다. 월세는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습니다. 이 편의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30평, 34평에 걸쳐서 매매 거래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는 34평에 3억 2,500 한 건, 4억 5천 한 건 이렇게 있네요. 월세는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아이파크입니다. 예, 오랜만에 매매 거래 올라왔죠. 34평에 8억 7,700 실거래가 올라왔습니다. 38평 매매는 없었고요. 전세는 34평에 갱신건이 있었고 월세 34평에서 갱신건 하나, 신규 계약 하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승현네들 골든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9일 타입, 전용 9일 타입에 8억 1,500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전세나 월세 거래는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의 리버파크입니다. 네,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입니다. 30평에 6억 9,500, 34평에 7억 1,500 네, 이렇게 실거래가 올라왔고 전세는 34평에 4억 2,500. 자, 월세도 34평인데 34평에 5천에 220, 2억에 130 두 건 올라왔습니다. 펜테리움 리버테러스 2차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는 없었고요. 전세는 30평에서 4억 5천 거래 있었고 34평은 갱신된 건 3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월세는 34평에 5천에 230 실거래 올라왔네요. 자,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7억 7천 매매 거래 올라왔고요. 전세는 갱신건 1건 올라왔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왔네요. 7억 5천. 네, 실거래가 올라왔고 전세는 4억 4천 신규 계약 있었고 월세도 신규 계약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한 인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직거래 하나 올라왔네요. 6억 8천. 그리고 전세는 새로운 계약 3건, 갱신건 1건 있었고 월세는 갱신건 1건 9천에 150 있었습니다. 지금 센트럴 에일린의 뜰입니다. 2층에 6억 7,800 매매 거래 올라왔네요. 그리고 전세는 갱신건 1건 올라왔고 월세는 2억에 120.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네, 매매 21평이 5억 6,500 올라왔고요. 예, 또 5건이나 올라왔습니다. 6억 3천, 6억, 5억 9,500, 6억 3천, 6억. 네,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는 단지입니다. 전세는 24평에서 역시 또 신규 거래 4건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4억 3천까지 올라왔네요. 자, 월세 1억 5천에 115, 5천에 16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역사적인 GTX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GTX-A 노선 수서에서 동탄 구간인데요. 기존에 70분이 소요되던 거리를 단 20분 안에 주파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통혁명은 곳곳에서 발생할 겁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저기 강원도 갈 때 지나치는 그 어딘가이라고, 남양주 시골 어딘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고 보시죠. 8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어 우선 노선도를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잠실역 부근에 다산역 이름이 땅 하고 새겨질 거니까요. 여긴 어디지? 하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많아질 겁니다. 의외로 서울과, 그것도 서울의 동쪽과 붙어 있다시피 한 이 도시를 다시 보게 될 거니까요. 꼭 지하철 8호선을 관심 있게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최고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법 살기 괜찮은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